우리가 촘촘한 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손대식 전 장관님 그리고 통일동의 서흑성 대장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평화통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합으로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통합을 이루는 목표는 잘 사는 한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엄종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께 통일동의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만길 교수님께서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최상철 박사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고 또 나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을 모아서 오늘 회의의 결론으로 또는 건의사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교육개발원에서 통일교육, 교육, 북한교육 이런 거 연구하고 또 정치 여러 정책에 참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협력 체제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종적인 협력 체제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협력 체제 시도 학교 현장과의 어떤 협력이 이제 필요하고 또 현적인 협력 체제에서 민간 단체와 대학과의 협력 체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과의 협력 체제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센터가 하나의 사례로서 통일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과 함께할 수 있는 통일교육 또 민간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통일교육 협회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원 또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과 목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함께 하면서 어떤 협력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양재성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만길 박사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회 통일 교육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여기 오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좀 나중에 토론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늘 실은 통일 공감 더하기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한만길 교수님 그리고 양재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통일 교육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대체로 크게 두 영역에서 우리 참가자들 계세요. 하나는 통일 교육원, 하나는 우리 통일 교육 협의회. 그래서 각쪽에 한 분씩을 제가 모셔서 잠시 한 5분씩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일교육원 쪽에 우리 엄행하 교수님께서 한 분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하는 교육 정책이 이 포퓰리즘에 흔들려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동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육에 대한 비전이라고 그럴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실에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데 이 통일교육도 좁게 보면 교육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교육, 사회통일교육 주관하는 기관 이 대단히 그 역할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사실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만길 박사님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12시까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통일교육기관의 지원과 재정적 지원과 운영체계의 개선이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통일교육협의회의 발전 방안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통일교육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그 단체 중심의 조직이다. 그래서 단체 중심, 그 통일 단체들 좀 키워야지 이 통일교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통일교육위원협의회라는 조직이 개인 조직 중심으로 협의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별 뭐 교수님들이나 개인의 어떤 구성원들 중심의 협의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과 전국 지역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그런 단체 저런 단체는 다 모으는 과정,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역사 현장 탐방, 이게 또 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필요한가 하는 걸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 벌써 저희가 한 18년째 지금 중국 현장 방문해가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조선족 애들하고 같이 합치시켜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역사 탐방하고 그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끄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청소년 통일교육이 되더라. 학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직접 대화하는 것만큼 효과가 높은 거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겠고, 또 지금 현재 남북관계도 지금 어렵고, 나는 현재 우리 정부가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난 이번에 사드 문제 하나를 보면서도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통일 주도 세력이 존재하느냐,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 주도 세력이 굉장히 형성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거의 그런 분야가 굉장한 취약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 문제의 말은 여야가 없다 하지만은 여야가 그렇게 극명하게 적대적으로 갈라져 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통일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라를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통일 주도 세력을 형성해야겠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통일운동을 하면서부터 쭉 생각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과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 서운합니다. 나는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런이라고 씁니다. 조지 바이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특히 인상이 깊은 게, 가장 뛰어난 예언가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과거가 가장 뛰어난 예언가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원샷보다는 롱샷으로 가야 된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서두에 이 주석에 달아서 이거는 저 개인의 시각과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계신 견해와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공감 그 과정을 하면서 그걸 한번 결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현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지역적이지만 이 정부나 안을 좀 검토해 온 거 있고요. 아마 통일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많겠죠. 또 정부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양쪽의 그 제야라든가 또 그 우쪽이라든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협회는 어느 쪽을 하지 않고 중도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어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좀 여러분 앞에 좀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가 이게 장관님 계시지만 창설되고 난 이래 지금 우리가 49년 됐죠? 47년입니까? 이런 개념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엮어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의 중심을 형성하고 그 중심이 정권과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정책의 단절, 그 다음에 연속성의 단절,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제기의 가장 아까 말한 역사의 흐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관 형성으로서 통일협회 발족을 문제를 제기한 바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훈 차관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부탁합니다. 동훈 차관님 통일동의 고문으로 계시고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과 항복을 또 남북고위급 대표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차관님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 평화 오디세이 2016이니까 이거를 두 번째 발견문제인데 기록을 제가 첨삭하니 보았습니다. 그중에 황석영 씨하고 이문열 씨가 동행을 했던 모양인데 이문열 씨가 그 속에 이런 것을 썼어요. 그간의 이 일에 중심에 서 계셨던 우리 손재식 장관님께서 이 통일협회 발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 부탁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보다도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과학을 수행하는 우리 통일부와 또 비록 현행은 아니지만은 통일부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힘을 합해서 통일부 결성을 하면은 좀 더 무게 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냐.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볼 때 친목보다는 통일 노력에 중점을 두는 그런 단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인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협회도 개칭을 한 구상을 우리 누원태 회장께서 회장 되시기 전에 하는 듣고 나는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어떻게 그 전국적인 이런 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금 빌딩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좀 비결을 이게 좀 우리 동호 회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요청해 주십시오. 너무 국가의 문화는 나라 국자 교훈을 학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를 알면은 그런 사단법인이고 한 30년 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콘서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통일 준비 역량인데요.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어떤 통일을 목표를 갖고 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이냐, 그러면 통일 이후에 우리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류 평화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23조에 있습니다만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회원 자격을 심사하는 그 내용이 여기 23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가 나오고 있는데 식사를 드시면서 계속 좀 토론을 더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해 주실 분 있으면은 계십니까? 발표자, 토론자도 식사하시면서 하세요. 여기 뭐 우리도 식사하라고? 네, 이사장님 하라고 해야지. 자, 그럼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말이죠. 다른 말씀하실 예. 지금 오늘 그 협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회도 있고 뭐 준비위원회, 평화통일 자문위원도 또 역시 마찬가지 통일과 관련된. 그런데 왜 이 협회라는 얘기가 다시 나와서 하고자 하느냐는 것을 제가 의미를 할 때 통일부에서 직접적으로 통일 관련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모였던 그 단체 장충환님을 비롯한 많은 인원분들이 이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통일을 알고 통일을 위해서 힘써서 앞장서서 정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앞장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히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철 통일교육연구 원장님 말씀 좀 주시죠. 정말 우리 그동안 69년도에 국토통일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71년도 9월 달에 과연 남북 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판문점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남북대화 사무국 또 적십자 전방사무소라는 걸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북관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제가 발표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좋으신 말씀 제가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정책의 방향, 또 통일교육 방향,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혼란스럽고 또 지금 상황이 평화적인 통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삼스럽게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지난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또 몇 번의 정권 교체 정부를 이렇게 거치면서도 그래도 통일 정책에 대해서 꿋꿋하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해 협력 단계이고 북한이 우선 이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준비.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히 통일 그런 견해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 되나, 조합해서 이 부분과 내 부분이 이런 부분이 같으니까 이 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다른 단체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통이라든가 민화협 또 평통 다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일을 해주는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조장한 말씀입니다만 제발 나는 통일부 출신이다. 통일부 출신이기 때문에 통일협회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통일 그 자체가 내가 바라니까 그 협회가 필요한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멀려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 장관 옆에 계시지만은 정말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정말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구체적인 꼭 실현될 것 같은 그건 아니지만은 이게 하나가 정책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그래서 아까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신을 이렇게 변화에 자꾸 시키고 이렇게 적응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나올 부작용을 미리 막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공감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공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통일 교육을 통한 통일 의지를 승계시키기 위해서 또 통일 노력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의 중심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참가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축의 중심에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마이크를 정경만 사회통합연구원장이 제14 통일 마치고 계속해서 맛있게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